유튜브에서도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스티지 인스티튜트의 전체 그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라고 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화면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은 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더 좋은 말들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얼굴을 좀 같이 비디오 켜고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재 프레스틴 인스티튜트의 대표 원장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레카스에서 펠팍에서 원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는 대학 입시하고 여러 학기 준비를 이제 학원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잠깐 소개드리고요. SAT 그리고 ACT가 어떻게 틀린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드미션 데이터로 본 대학 입시 설명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입시의 변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아이비리그가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거지, 이거는 이제 제너럴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프레스티지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프레스티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여기는 그 저희 팰리세이드 팍 본점 본원 있는 곳이고요. 프레스티지란 제가 이제 이 학원 이쪽 에듀케이션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성적이 좀 별로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SAT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니 학교 성적도 좋아지고, 이 성적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NYU라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겠구나,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그 자제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저희 학원에 등록이 돼 있던 등록되지 않던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물어보고 같이 공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걸 저희가 목적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전이 4가지가 있는데요. 코어 비전이 첫 번째가 아이들이 개인별 케어.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룸 세팅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긴 하지만 가르치긴 하지만 개인별로 저희가 아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류는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왔었을 때 오랫동안 학원에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빨리 나가서, 실제로 대학에 갔었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성적이 아니거든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 시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SAT2가 없어진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SAT보다 ACT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시간적인 면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SAT를 공부하는 애들보다 ACT를 공부하는 애들이 좀 더 빨리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랑 얘기하시면 어떻게 학습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각 원장님들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밸류는 이제 성장이라고 해서요.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 세미나 하면서 저희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부모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그 내부 또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저희만 성공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그다음에 이제 전체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이걸 코어 밸류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브랜치 잠깐 좀 볼게요. 저희 2015년도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첫 클러스터 브랜치, 그러니까는 클러스터 캠퍼스를 오픈했고, 세 번째 캠퍼스가 이제 프린스턴 쪽에 있는 캠퍼스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온라인 캠퍼스라고 따로 이 버추얼,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를 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캠퍼스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이거 동영상 잠깐만 찍어봐봐. 보스턴에서 지금 부트캠프로 진행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거 가야 되는 거 잠깐만요. 보내주고 나중에.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게. 이 제가 소리가 잘 안 되잖아. 네. 떨어지는 거지. 여기라서 그러나? 그래,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집으로 가. 선생님 집으로. 이거 너무 잠시만 지금 뮤트 오를 했는데도 소리가 들려서 네. 지금 네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저기 팰리세이드 파크의 그 세컨 캠퍼스를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치대 오픈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4월에는 베이사이드 오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 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저희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SAT와 ACT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SAT와 ACT 두 개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통 알고 계실 테지만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테스트를 봤었을 때 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함축적인 무언가를 의미를 찾는 테스트냐, 함축적인 의미를 찾는 테스트는 SAT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는 ACT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딩에서 보여지는데요. 그 리딩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테스트가 우리 아이에게 맞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시면 SAT를 하시는 게 맞고요. 수학이나 과학이 좀 뛰어나다 그러면은 ACT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구분하는 방법은 한국말로 하면 빠릿빠릿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빠릿빠릿하다죠. 네, 빠릿빠릿하다 이런 아이들이다 그러면 ACT가 맞고요.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느리다, 천천히 뭔가를 해야 된다 하시면 SAT가 좀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적인 면에 있어서 잠깐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사이언스 부분, 이제 사이언스 부분이 좀 틀린데 이 사이언스 부분은 ACT에만 있고 SAT는 없었죠. 그래서 ACT를 보게 되면 그전에는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는 SAT2를 안 봐도 리퀘어먼트가 있는데도 안 봐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SAT2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SAT도 리딩 패세지 안에 사이언스 패세지를 2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리딩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잘 찾아가는 아이들이라 싶으면 리딩이 맞고요, SAT가 맞고 그렇지 않고 문제를 봤었을 때 이게 어느 부분에 패세지에 있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가면 ACT 문제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뛰어나다고 싶으시면 ACT를 하는 게 맞아요. 대학에서 요구되는 그 리딩의 기술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교재가 크기 때문에 두껍고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빨리 습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ACT가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SAT 같은 경우는 어떤 패세지라든지 책이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읽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를 알아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길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SAT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SAT나 ACT에 대해서 어떤 대학도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맞는 테스트가 있다면 그 테스트에 하나만 보고 끝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이게 ACT 사이언스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SAT 사이언스, SAT 리딩의 사이언스 패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식으로 도표가 나오고 글이 나오는 사이언스 파트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ACT 잉글리시하고 SAT 라이팅 두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래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서로 보완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만약에 SAT를 보다가 우리는 아이는 ACT가 맞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걱정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스 부분도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SAT 매스인데요. 이 SAT 매스 같은 경우는 밑에 7번 문제 보시면 제 얼굴이 좀 가려져 있는데 어떤 수식을 나타내고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ACT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F1이니까 1을 플러그인 시키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ACT 같은 경우는 워낙 퀘스천 숫자가 많고요. SAT 같은 경우는 퀘스천 숫자가 좀 적으니까 우리 아이가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다 싶으면 ACT 그러지 않고 좀 천천히 깊이 생각을 해서 잘하는 아이다 싶으면 SA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T가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섹션별 리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시간이 3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 3시간 동안 아이들이 모든 테스트를 보는 게 지치니까 ACT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한 번 풀 테스트 3시간을 보고 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보는 테스트에 있어서는 섹션별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테스트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온라인으로만 되지만 컴퓨터로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섹션별 리테스트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맞춰 슈퍼스코어. 슈퍼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내가 5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이때는 영어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SAT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시험 봤는데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5월 달에 잘한 수학하고 영어랑 6월 달에 잘한 수학을 합쳐서 그 점수가 내 슈퍼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에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봐서 끝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 2번 봐서 2개 중에 좋은 점수, 그러니까 섹션별로 좋은 점수를 픽해가지고 이걸 대학에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번 테스트 3번 이상 보면 안 좋던데요? 라는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풀 스코어를 내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비리그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너무 안 좋다 싶으시면 여러 번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풀 테스트를 그러니까 3번 이상 보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양인들 특히 이제 아시안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너무 치중을 하잖아요. 그 치중을 하는 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4번 보고 5번 보더라도 만약에 슈퍼스코어를 내는 학교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 faster result with online tes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ACT가 온라인으로 테스트 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틀 만에 그 결과를 내보내주는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어플리케이션 어디 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ACT가 이렇게 원래 이게 작년 9월에 바뀌려고 했는데 이 코비드가 오면서 작년 6월 달에 이거를 우리는 올해는 못하겠다. 근데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바뀔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나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SAT2인데요. SAT2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없어졌죠. 그다음에 그 에세이도 없어졌잖아요. SAT에. 근데 SAT에 에세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라이팅 파트, 그러니까 그래머 파트가 없어졌다고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테스트를 3시간을 보고 끝나고 나서 에세이를 보는 게 있어요. 에세이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SAT가 바뀌면서 옵셔널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대학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에세이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없어지겠지 생각이 됐는데 일단 없어졌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SAT 2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밑에 보시면 빨간 쪽으로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데 AP를 채택해서 가리키고 있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도 AP 코र्스를 많이 듣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학력 수준이 높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P라는 그런 어떤 것이 SAT2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칼리지 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SAT2는 없애는 걸로 됐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SAT2, 그러니까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SAT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SAT2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실이 1개에서 2개 정도를 더 놔야 되는데 실제로 이 SAT2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SAT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SAT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프라핏을 얻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올해 4월에 칼리지 보드에서 또 SAT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나운스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플처럼 뭐 CBT, 그러니까 컴퓨터 베이스된 테스트로 바뀐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ACT처럼 온라인 베이스로 된 테스트로 바뀔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든지 컴퓨터로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저희한테 와서 언제든지 시험을 보더라도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 테스트가 바뀌는 SAT 4월 달에 또 하나는 뭐냐면 SAT 테스트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데는 ETS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토플이나 아니 다른 테스트들 많이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벌써부터 그 컴퓨터 베이스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ACT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에 있는 아이들은 벌써 컴퓨터로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페이퍼로 테스트를 연습할 때랑 컴퓨터로 시험을 볼 때가 많이 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바뀌었을 때는 컴퓨터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미션 데이터로 본 대학 입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어드미션은 3가지가 있죠. 3가지. 그러니까 얼리 어드미션이 있고 두 번째는 레귤러 어드미션이 있고 롤링 어드미션이 있어요. 얼리 어드미션은 11월 1일에 되는 11월 1일 마감인 데드라인인 어드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은 1월 1일. 그러니까 근데 학교마다 날짜는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11월 15일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고 얼리를. 그러니까 근데 기준은 그냥 11월 1일로 잡아주시고요. 얼리는. 그다음에 레귤러도 1월 1일로 잡아주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롤링 어드미션은 언제든지 넣고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 이 얼리에 좀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얼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얼리 어드미션은 또 2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얼리 디시전하고 얼리 액션이에요. 얼리 디시전은 바인딩이 돼서요. 무조건 붙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리 액션은 바인딩이 안 됐기 때문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학교예요. 하지만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이비 리그 중에서는 3개 학교죠.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프린스턴은 얼리 액션을 하고 있는데 싱글 초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리 액션을 할 때 다른 학교는 못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얼리를 넣을 때 아이비 리그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제 5개 학교는 다 얼리 디시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리를 넣을 때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넣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얼리 디시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얼리 디시전에 제가 바인딩이 있어서 무조건 다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낸셜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풍족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리 디시전을 넣어서 붙으면 파이낸셜 패키지가 풀로 다 내라 그래도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학생 중에 한 5년, 그러니까 6년 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모리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모르고 애도 잘 모르니까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얼리 디시전으로. 그러니까 파이낸셜 패키지가 그러니까 파이낸셜 A를 하나도 못 받고 풀로 7만 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필을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28만 불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얼리 디시전을 할 때는 본인의 이제 파이낸셜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얼리 디시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8만 불 정도 언더라고 세금 보고하시는 8만 불 언더라고 보통 되시면 특별히 얼리 디시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다녀야만 되는 것이 파이낸셜 패키지 면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친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이낸셜이 되게 좀 힘들어서 만약에 붙었는데 돈을 다 내게 되면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얼리 디시전을 못한다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소득 수준이 그 집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너는 분명히 될 수 있다 해가지고 BC를 얼리 디시전을 요번에 넣어가지고 붙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파이낸셜 패키지 나온 거 보니까 2,000불만 내고 다닐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한 8만 불 이하라고 이신 분들은 얼리 디시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실제로 얼리 액션보다 얼리 디시전이 합격률이 좀 더 높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롤링 이제 관련된 학교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내셔널 유니버시티 중에서 롤링하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좋은 학교들 랭킹이 펜스테이트 굉장히 좋은 학교죠. 랭킹 32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잘 아는 러커스 같은 경우도 랭킹이 한 62, 이 정도 되고 이 롤링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레귤러로 그 어드미션 넣기 전에 보통 얼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떨어졌거나 아니면 얼리를 넣지 못한 애들이 레귤러에 어플라이 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넣는데 못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롤링 어드미션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만약에 펜스테이시 내가 됐어요. 유니버시티 파기 됐어요. 그러면 30이잖아요. 랭킹. 그럼 그 위에 있는 학교들은 내가 레귤러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롤링 어드미션 학교들은 좀 잘 활용하시면 그런 아이들 좀 마음 편하게 레귤러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커스 같은 경우는 유저지, 그다음에 순위도 밑에 있죠. 순위. 뭐 뉴욕이든지 각 지역에 이제 이런 스테이트 칼리지들은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 더 많이 뽑으니까요. 들어갈 확률도 많으니까 지원을 해 두시는 거는 맨데토리로 지원하시는 거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거보다 더 높은 학교를 마음껏 레귤러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빨리 지원할수록 빨리 결과가 나오니까요. 가능한 한 빨리 지원을 해주세요. 이제 데이터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2024인데요. 이렇게 어드미션 관련된 그 어플리컨트의 수들, 그러니까 지원자 수들이 점점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하버드 같은 경우 15%가 늘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테스트 옵셔널로 올해 됐잖아요. 올해 하버드 지원자 수가 5만 7천 명이에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42%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다 게스하시겠지만 구체적인 건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한 10년 가까이 동안 15%밖에 안 올랐는데 지원자 수가 작년 한 해만 42% 올랐다. 좀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드밋 한 인원수가 지금 무슨 2016년도만 하더라도
6,500명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 한 1,000명 정도 줄었잖아요. 실제로 뽑는 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린스턴도 2,300명에서 1년에 뽑는 학생이 1,800명, 500명 정도 줄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그만큼 그래서 들어가는 게 힘들겠죠. 예. 지금 4점 하버드 같은 경우 2023년 클래스 같은 경우만 해도 4.5%, 5% 이하대를 내려갔고요. 코넬만 하도 10%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레귤러에 있는 그 억셉턴스 레이시 점점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다시 얼리, 그다음에 레귤러, 롤링 이 부분 왔는데 이걸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작년 결과예요. 지금 보시면 레귤러 디시전에서 학생 뽑는 수를 하버드 잠깐 볼까요? 중간에 하버드 보시면 레귤러에서 1,120명 뽑았죠. 얼리에서 895명 뽑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하버드는 얼리 어라운드에서 퍼센테이 중간에 보시면 13.93% 보이시죠? 두 자릿수 얼리 억셈터스 레이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 나왔고 그다음 레귤러만 봤었을 때는 뒤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3.31%인 거예요. 차이가 거의 10% 가까이 나죠. 그러니까 얼리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강조하는 게 오늘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리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 꼭 얼리로 준비하시라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스케줄 잡아야 되는지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리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 좀 안타까워요. 여기 보시면 MIT는 얼리 액션이어서요. 7.39%, 그 다음에 레귤러도 7.14%예요. 두 개가 똑같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 학교들은 보시면 다 두 자릿수예요. 억셉턴스 레이시 얼리가. 근데 올해는 다 한 자릿수로 내려갔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하버드, 이제 MIT 같은 경우도 지금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한 300명이 넘는 대학 총장들이 그 코비드 시대에 대학 지원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세미나 같은 걸 가졌어요. 이 세미나는 왜 됐었냐면 실제로 이제 하버드의 그 에듀케이션 그 교육 대학원이죠. 대학원의 Making Care Common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주최를 한 거였고요. 코비드 19 시대에 대학이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풀고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라고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들이 학습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 그 다음에 타인의 관심과 공공선에 대한 의미 있는 윤리적인 참여,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관리,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관심, 형평성,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로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이제 이 카테고리 첫 번째는 셀프 케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잘해라, 너희 건강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암호 없기 잘 지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카데믹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학마다 아이비리그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요번에 저도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요번 그 어드미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아카데믹에서 지금 보시면 코비드 19 시대 전후한 여러분의 아카데믹 성취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2020년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코비드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학년 스프링 때 성적이 안 좋았다거나 10학년 아니면 2020년 10학년이거나 9학년이거나 11학년이거나 상관없이
이때 어떤 성적이나 밑에 봤던 AP 스코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겠다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빨간 데 있는데 보시면 transcripts 그다음에 the absence of AP or IB test라고 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the lack of access of standardized test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라이즈 테스트, 그러니까 표준 시험 SAT나 ACT 시험 같은 경우는 억세스가 힘들었을 경우에 참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한데요. 앱센이라는 얘기와 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는 억세스가 좀 힘들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내 같이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테스트를 봤어. 근데 나만 안 봤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테스트를 못 봐. 이런 그 시험 보는 장소들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새 테스트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다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하고 contribution to others인데 이 contributions라는 얘기는 굉장히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든 contribution이 들어가요. 대학에서 supplemental essay를 그러니까 보통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학에 들어갈 때 에세이가 메인 에세이가 하나 있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에세이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학교에 왜 들어오고 싶은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너희 커뮤니티에 어떤 컨트리뷰션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커뮤니티로부터 어떤 컨트리뷰션을 받았는가. 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는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 컨트리뷰션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요했나 보시면 그 밑에 튜러링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음식물 배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 지금도 필요가 있겠죠. 이런 필요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제 얼굴이 가리니까 제 얼굴을 없앨게요. 네. 이러한 기여가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과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패밀리 컨트리뷰션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패밀리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든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픈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그러면 이 패밀리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원래 커먼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패밀리 컨트리뷰션에 관한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우리 동생들 돌봐야 돼. 그러면 그 돌보는 것도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이 너무 힘들어서 내 생활비라도 내가 벌어야 돼. 그럴 경우에도 그것도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패밀리 관련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액티비티로 대학에서 생각을 하겠다. 특히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스탠포드예요. 그래서 스탠포드는 이 카테고리가 없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하고 액티비티를 했던 친구들 좀 더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팬데믹 시기에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이제 썸머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여름에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활동들이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를 안 받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만큼 이 가족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각 대학에서 그 보통 이제 SAT나 AC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들인데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맨 위에 보시면 due to the lack of access of testing sit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서브젝트 테스트를 제출했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브젝트 테스트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직스라든지 케미스트리 전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세스티2를 제출해라.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했던 게 공부나 이런 그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홀리스틱 리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스트나 어떤 것들이 이 홀리스틱 리뷰 전체에 애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좀 보여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든지 테스트 점수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어드미션을 통해서 입시를 통해 좀 많이 보여줬고요. 이건 하버드 관련된 건 하버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요 부분 이제 보시면은 스튜던트 보시면은 그때 있어도 pass on or fail grade 그 다음에 other similar marks on their transcript this spring. 그러니까는 작년 팬데믹 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버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만약에 뭔가 힘들었던 게 있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케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그동안 그 표준 시험, 그러니까 SAT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였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 선발 기준에 어떤 게 컨피던스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와서 학업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 다트머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비리그나 여러 대학들이 한 1년에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뽑잖아요. 한 학교당.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 학교를 못 들어간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학은 그 고등학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SAT 같은 테스트가 없다면, 이런 기록이 없다면 이 학생이 얼마나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죠. 중간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 그러니까는 학교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낮은 수준 학교에 있는 학교에 올 A를 받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들이 이 SAT나 이런 그 학교 GPA나 이런 아카데믹 관련된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펜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제 얼굴 좀 가릴게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표준 시험이 없는 아이들일 경우에, 그러니까 대학에 제출했죠. 제출했는데 표준 시험이 없는 아이들일 경우에 다방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이번에 그 SAT나 ACT 안 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유펜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지원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시험을 제출했어요. 근데 합격한 사람들의 3분의 4 정도가 표준 시험을 제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시험을 제출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그 학교 들어가는데 입학하는데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받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너무 테스트만 집중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 운동팀을 해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요번에 솔직히 저는 얼리 보통 대학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얼리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리에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얼리에 워낙 지원자 수도 많았고 또 하나는 얼리에 좀 인원수를 좀 적게 뽑았어요. 적게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좀 많은 혜택을 좀 보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예, 요거 이제 그제죠. 그러니까는 3월 16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진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선발 절차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올해는 정말 힘든 입시고요. 이 올해 입시를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올해 입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대학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 상황이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처음에 다쳤을 때 여름방학 이후에는 뭐 끝나겠지.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NYU 지원자 수가 10만 명. 예. 너무 많이, 진짜 많이 지원을 했죠. 하버드도 아까 5만 7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자 수 42%가 10년에 증가한 횟수보다 올해 증가한 지원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 정말 큰 일이었고요. 보시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작년 한 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SAT 테스트 안 내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코비드 시대는 잘 안 보겠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다 캔슬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2학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하버드에 지원하지 않아? 하버드에 지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5만 7천 명이란 많은 학생이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한번 하버드에 지원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지원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원자 수가 실제로 지원자 57% 정도 42% 죄송해요. 42%가 증가됐고요. 하버드 같은 경우 입학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죠. 이거 얼리네요. 죄송해요. 얼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하버드 얼리 결과만 나왔는데요. 57%가 증가했고 지원자 수가 입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13%대에서 7.4%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학률이 보통은 두 자릿수였는데 한 자릿수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리에 일단 지원자 수들이 많이 지원한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수를 보면 재작년에 여기 보시면 900 중간에 보시면은 하버드 중간 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재작년이거든요. 935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895명을 뽑았어요. 올해는 747명을 뽑았어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올해 줄어든 인원수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작년에 입학을 안 하고 D4, 그러니까 올해 입학을 하겠다 하고 연기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342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도 너희들을 다 받을 순 없다. 너희들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후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학생들이 많고요. 일단 그 학생들을 올해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일드라는 게 나왔는데 일드가 뭐냐면 학생을 뽑고 이제 어드밋 지금 뽑은 다음에 실제로 등록하는 학생들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대학에서 측정을 보통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을 뽑는 인원수를 정하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수를 좀 적게 뽑고
그 대신 웨이팅 리스트를 좀 많이 늘렸어요. 웨이팅 리스트를 많이 늘려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좀 될 가능성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작년도 좀 높았거든요. 보통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하버드의 지원자 수가 10,000명이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얼리. 그 다음에 지원자 수는 그러니까 MIT는 15,000명이었어요. 지원자 수가. 근데 그러니까는 레귤러 지원으로 했었을 때 하버드는 8,000명을 다시 레귤러해서 검토하겠다 그랬고요. MIT도 10,000명을 다시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수들을 다시 검토하겠다 하는 거예요. 한 80% 정도를. 이 이유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니까 아이들이 스프링 그리고 2020년 스프링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 두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활동을 우리 얼리에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뭔가를 했는가를 알고 싶다. 그리고 너의 성적은 어떻게 됐고 네가 어떻게 꾸준히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라는 것들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길어지게 그래서 앞으로 지금 11학년인 학생들 그다음 10학년인 학생들 절대 얼리 넣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활동들을 절대 멈추거나 아니면은 잠깐 홀드하거나 그러니까 끝내거나 홀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인터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게 인터뷰 통해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어떤 스탯을 봤었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인터뷰를 너무 잘했던 애가 있었는데 아이비리그를 들어갔거든요. 인터뷰는 보통 1월에 하기도 하고 2월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쪽에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요번에 보셨듯이 웨이팅 리스트를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그 웨이팅 리스트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학년이 끝날 때까지 절대 모든 걸 좀 놓지 않았으면 아이들에게도 좀 말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좀 힘든 것이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게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절대 안 따라오거든요. 물론 저도 요번에 이제 아이가 첫째가 이제 시니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고요. 얼리에 이제 합격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둘째 딸도 이제 10학년인데 하라는 대로 안 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냥 커다랗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울타리만.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커다랗게 울타리 쳐주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하간 여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정말 웨이팅 리스트 될 때 웨이팅 리스트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그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특이한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 부분인데 아이비 리그라든지 아니면 상위권 대학은 지원서가 20%가 증가됐어요. 근데 순위등 주립대학 지원서는 반대로 2.1%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많은 선호하는 대학들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은 안 가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이 있었다. 이건 US 뉴스라는 곳인데요. US 뉴스에서 매년 랭킹을 발표를 해요. 매년 랭킹을 발표하는데 이걸 통해서 가장 득을 많이 본 학교가 첫 번째는 유시카고라는 대학이고요. 유시카고는 US 뉴스에 맞춰가지고 랭킹을 진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학교의 행정을 집중을 해서 랭킹이 4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뭐 노스 이스턴이라든지 몇몇 학교들이 이 US 뉴스 랭킹을 잘 활용을 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BU 같은 경우도 좀 잘 활용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던 해가 언제였냐면 2019년도였어요. 왜냐하면 맨 위에 보시면 소셜 모빌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셜 모빌리티가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 사회 계층이 얼마나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대학에서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이 좀 낮은 아이들을 뽑아서 이 아이들을 높여가지고 대학을 잘 졸업시켜서 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2019년도에 5%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한 3, 4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그 어플리케이션, 유행했다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좀 좋았던 게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것들이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돈을 전혀 안 내도 되고요. 자기 어플리케이션 올리면 하버드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비 리그들이 쫙 있어서 내가 올리는 스탯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렇게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게 해서 통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그 메리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리서치 하다 보니까 이 US 뉴스에서 이런 5%나 되는 5%는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5%나 되는 퍼센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graduation and retention rate 같은 경우는 항상 대학에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우리 학교 애들이 왔었을 때 우리 대학에 왔었을 때 얘네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 스트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뽑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graduation 랩리스라고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 스튜던트 론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대학들. 그래서 올해 아마 보시면 대학 애들 들어간 애들 중에서 보면 주변에 장학금 받거나 이런 애들 많거나 아니면 진짜 풀로 많이 내는 인터내셔널 학교 애들이 좀 많이 될 성향이 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재작년에 하버드를 들어간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하버드 얼리로 넣을 때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 안 했어요. 아예. 집에서 낼 수 있는 여유도 있었지만 전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대학에서 다 그 파이낸셜적인 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고 확실히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돈 충분히 내들어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파이낸셜 아이들을 신청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 스튜던트 엑셀런스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SAT나 ACT 테스트 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2018년도에는 8%였던 지금 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대학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스쿨 클래스 스탠딩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학교 선정하기 있어서.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 성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냐라는 부분은 또 얘기가 좀 틀리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제 흐름을 봤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인재상 어떤 걸 한번 살펴볼게요.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카데믹 랭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랭킹이 두 가지인데요.
보시면 홀리스틱 리뷰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대학에서 우리가 입학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어드미션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데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8개의 섹션 정도가 나눠져 있고요. 점수가 1점에서 6점이에요. 지금 뭐 여기 1점에서 9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1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바뀐 게 1점에서부터 6점인데 그 전에 1점에서부터 5점이었고요. 1점이 되게 좋은 거예요. 1점이. 그래서 만약에 8개의 섹션 중에서 하나라도 1점을 받았다. 이러면 이 학생은 하버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개 있어서 2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애들.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8개의 섹션은 아마 구글이나 이런 찾아보시면 하버드 무슨 시트거든요. 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 쭉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아카데믹, 그다음에 다른 쪽은 이제 한쪽은 아카데믹,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퍼스널 랭킹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아카데믹적인 면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거러스한 그 학습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이제 이외 교과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외에 어떤 더 추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공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학교 공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밖에서 듣는 것들은 대학에서 수업 듣는 거라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GPA입니다. 학교 GPA. 네. 항상 세미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어떤 저희 학생 중에 예를 들어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합격을 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합격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청을 하거든요. 초청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누구라 그러면은 너는 내가 이제 입학사정관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그 학생은 진짜 4년 동안 성적이 진짜 고루 좋았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너를 뽑았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전제 붙은 게 뭐였냐면 네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고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4년 동안의 성적이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잘 좋았느냐라는 것들 주변에 서포트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진짜 그 오프라인 인펄슨 이렇게 세미나에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져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면 학생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GPA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 GPA에서 더 이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우리 학교에서 더 뭔가 할 게 없을 때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그런 코스가 없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들을 수 있을 때 온라인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혹시 칼리지를 안 가더라도 뭐 유데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EDX라든지 콜세라라든지 온라인 코스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짜로 하는 것도 되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코스를 끝까지 완주를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포커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학습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학습 플랜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 학습 과정은 어땠는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걸 배웠는가.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적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았는가. 그래서 이분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A 같은 경우는 랭킹이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에 SAT, ACT, 뭐 그다음에 그 AP. 근데 여기에 만점 받은 아이들 중에 70에서 80%가 아이비리그를 리젝트 당해요. 그러니까 이 만점 받는 거 전혀 안 중요하고요. 대학에서도 SAT 같은 경우는 한 1520 이상, 1500, 뭐, sometimes 1540, 1550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 ACT 같은 경우는 뭐, 34 이상, 그리고 어떤 아이비리그는 한 32 이상만 돼도, 예,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 그 정도만 됐을 때 되고 나서는 그 정도에서 스탑하시는 것들이 가장 좀 좋아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원장님들이 각 원에 계시는데 원장님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SAT나 ICT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된다고 항상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액티비티는 크게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커뮤니티 서비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카데믹 그 액티비티스, 그다음 마지막에 퍼스널인데요. 커뮤니티 서비스는 주변 이제 말로 봉사하는 것들이겠죠. 이제 주변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컨트리뷰션적인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카데믹 액티비티는 뭐가 있을까요? 뭐 AMC라든지 아니면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퍼스널 액티비티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커뮤니티가 어디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뮤니티 작은 가족이죠. 예. 패밀리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타운,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컨트리뷰션 없이 처음부터 내셔널로만 간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안 좋은, 얘는 어떤 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액티비티, 만약 가족을 건너뛰더라도 최소한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했었고, 어떤 누굴 가리키는 걸 했었고, 그걸 통해서 주변의 커뮤니티 했었었고, 그걸 전국적으로도 뭐 가리킨 걸 했었다. 이렇게 되면 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너무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저기 멀리 있는,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유펜의 어떤 스탯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로선은 SAT나 ACT 스코어고요. 세로선은 GPA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과 녹색이 지금 붙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시면 GPA가 좀 높고 SAT가 좀 떨어져도 이렇게 아이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죠. 여긴 유펜이고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버드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좀 산재돼 있죠.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합격 아이들이 그린하고 블루가 닷들이 이렇게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좀 공부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아이들의 좀 개인적인 특성을 굉장히 좀 중요한 학교. 이거는 스탠포드는 둘 다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 같은 것도 그렇고 액티비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유펜은 아까 보신 거에서 사회봉사, 그러니까 커뮤니티 서비스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는 보통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해서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교양 기반에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연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그 와튼 스쿨이라 유명하잖아요. 그 와튼 스쿨하고 어떤 이제 그 사이언스 관련된 컴바인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버드는 보시면 포텐셜,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그러니까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뭔가에 뛰어난 아이들을 굉장히 좀 좋아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 게임을 특히 남자들은 게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아니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9학년까지 하더라도 9학년까지 성적을 안 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9학년까지 하더라도 만약 게임을 집중한다면 게임에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내내 게임만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정말 아주 커다란 그 성과를 얻는다. 그 랭킹 뭐 인터내셔널리 뭐 상위 한 3%, 5% 안에 든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낼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액티비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혹시 저는 남자애들 아이들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남자애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저의 아들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도 게임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실내에서 진짜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이제 실제 운동하고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은 그런 굉장히 활동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탠포드는 GPA하고 성적 이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학업 성과, 꾸준한 학업 성과, 리거러스한 코र्스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9학년은 잘 안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 책임에 대해서, 가족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한두 가지의 활동에서 활동에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5개, 6개 클럽에서 최소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버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서 굉장히 뛰어난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거 그것들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다. 이런 것들은 그 각 대학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보는 것들 중요한 것 같아요. 추천서. 이제 추천서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추천서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액티비티 막 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다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홀리스틱 리뷰를 하잖아요. 홀리스틱 리뷰를 했었을 때 추천서의 의미는 이것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에서 나오는 그 8가지 섹션 중에 레코멘데이션 파트가 있어요. 레코멘데이션 파트에 거기서도 1점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가는 거 굉장히 입학하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선생님한테 받는 것이 좋냐? 첫 번째는 친밀도냐 아니면 학점이냐 이 두 부분을 봤었을 때는 친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프린스턴을 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학교 선생님 중에서 진짜 좀 괴팍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괴팍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한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달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 그 선생님 수업에서 수업을 좀 잘 들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잘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가서 레코멘데이션을 써달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죠. 감동을 해서 진짜 너무 좋은 레코멘데이션을 써서 보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진짜 만약에 내가 이런 학생은 내 평생에 처음 본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써주는 것은 그 선생님 좋고요. 핵심 과목이면 좋지만 꼭 핵심 과목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핵심 과목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천서를 달라 그럴 때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서를 좀 같이 보내주거나 그 다음에 그 선생님과 같이 수업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에세이 초안 같은 경우도 보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만약에 에세이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메디칼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메디칼이 아니라 난 메디칼보다는 케미스트리 쪽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선생님이 잘못 얘는 진짜 이 메디컬 쪽으로 가면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 라고 추천서 잘못 써줄 수도 있으니까 에세이가 어느 정도 받게 됐을 때 에세이 초안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추천서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꼭 이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성적표 가장 이제 첫 번째 본 성적표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넬 같은 대학은 성적표를 안 봤어요. 안 본 이유는 뭐냐면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걸러지거든. 성적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몇 점 뭐 이상 이렇게 쭉 걸러서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학교는 무조건 에세이부터 봐요. 그 학생 에세이, 메인 에세이. 그러니까 이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성적표를 볼 때는 성적표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9학년 때부터 10학년 때까지 어떤 코스를 이렇게 쭉 만들어 왔느냐. 그래서 이 학생의 히스토리가 쫙 보이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액티비티들이 추가됐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성적표가 아닌 다른 어떤 과목들을 외부에서 어떤 걸 들었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수상이 있었었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선생님 추천서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서플리멘탈 에세이 좀 말씀드리면,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넬의 그 어드미션 그 딘을 단과에서 어드미션을 했던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공통 에세이랑 우리 학교에게만 주는 서플리멘탈 에세이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플리멘탈 에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에세이를 쓰게 됐을 때 쓰다 보면 메인 에세이부터 쓰고 거기에 맞춰서 서플리멘탈 에세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굉장히 늦춰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못 쓰게 되는 시간에 맞춰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플리멘탈 에세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에세이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 대학에 왜 오고 싶어 하느냐, 그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주변 커뮤니티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했느냐, 마지막이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어떤 컨트리뷰션을 받았고 네가 그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어떤 그걸 느꼈느냐에 대한 것들. 예, 이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을 간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은 아이비리그를 갔는데요. 인터뷰를 거의 2시간 넘게 한 거예요. 그 인터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의 그 8가지 섹션 중에서도 보면 인터뷰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2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학생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2가지. 예, 그래서 그 이후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이 두 번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코비드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인터뷰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운슬러 추천서는 보통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걸렸을 때 이 카운슬러 추천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팅 리스트가 걸리잖아요. 무조건 카운슬러 찾아가서 기존에 했던 많은 일들을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카운슬러한테 업데이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카운슬러가 다시 한번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잠깐 보시면은 한 1시간 정도 지금 저희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스티지 방학 프로그램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타임라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맨 오른쪽에 파란색 그 대학 원서 준비라고 있죠, 맨 아래. 얼리가 11월 1일이잖아요. 11월 1일인데 학기 시작하고 9월부터 2달이에요. 딱 2달간. 2달간 절대 애들이 에세이랑 어플리케이션 다 쓰지 못해요. 특히나 요새 어플리케이션은 각 액티비티마다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름방학 때 이 에세이랑 어플리케이션을 끝낼 수 있도록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미리 여름방학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 11학년 때부터라든지 에세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여름방학 때 해야 된다. 우리 11학년 때부터 12학년 넘어갈 때는 공부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에세이나 SAT를 이때 보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부모님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주변에 이제 뉴저지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대부분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 다 SAT나 ACT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 하네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맥세스하다고 좀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SAT나 ACT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를 리뷰할 수 있는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학기 중에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3시간 테스트를 보고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SAT와 ACT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그 시점에 SAT, ACT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AT나 ACT 테스트는 테스트 자체를 통합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그것들을 한 3시간 내에 내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타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은 특별히 연습을 안 해도 몇 번만 테스트를 풀고 가서 테스트를 잘 보는 애들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솔직히 올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장 연습하기 좋은 시간은 여름방학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3시간을 하고 리뷰어까지 하면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준비가 여름방학 때 바로 테스트하고 리뷰할 준비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 전 봄학기 그러니까는 제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6월까지 하는 게 보통 2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하는 그 컨셉 클래스나 또는 4월에서 6월까지 하는 컨셉 클래스 이런 것들 좀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컨셉을 좀 더 강력하게 다지고 그리고 나서 SAT나 ACT 여름방학 때는 테스트 리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제가 ACT라고 하나 써놨잖아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요번 9월 그러니까 요번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애들 중에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혹시 테스트를 이제 10월 그러니까 10학년 올라갈 때 볼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아이들이 어릴 땐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제 하셨거든요. 했는데 9월 달 시험 또는 9월 달에 시험을 그 코로나 때문에 오빠가 10월 달에 본 아이들 중에서 뭐 34, 35 되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SAT는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AC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깊이 사고를 해야 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어디에 뭐가 정보를 아는 것들이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좀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그때 ACT를 좀 준비를 해서 테스트를 보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10학년 그때 점수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10학년, 11학년 때 여름방학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갈 때 굉장히 좋은 캠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캠프들이 보통은 1월 달에 지원이 다 끝나요. 그 지원이 끝나는데 그 캠프를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어떤 그 내셔널적인 액티비티는 내가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드렸 똑같은 방식으로 11학년 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캠프나 이런 것들은 내 주변에 그 비슷한 것들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캠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서부터 하는 것들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학년 때 그렇게 10학년 올라갈 때 이제 끝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걸 딱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대학 준비를 요렇게 어떤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약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레벨 테스트를 좀 미리 보셔야 되고요. ACT를 했었을 때 저희한테 레벨 테스트 오시면 저희가 애들이 부족한 부분들 쭉쭉쭉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이렇게 나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한 27점, 28점 이상인 아이들은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준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점수인 아이들이 테스트를 봤을 때 34, 35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검정색 그 에러 라인이 있는데, 검정색은 뭐냐면 AP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AP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좀 높아지다 보니 높아질 거로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AP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AP 교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AP의 이제 학교 성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AP랑 학교 레귤러 과목들은 좀 많이 틀리거든요. 학교 과목들은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AP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AP 시험에서 뭐가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5월 달에 AP 테스트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진도를 끝내냐면, 저희가 학기 6월까지잖아요. 근데 5월 달에 테스트가 있으니까 테스트 리뷰를 하기 위해서 4월부터 테스트 리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모든 진도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정말 빠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AP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를 여름방학 때 한번 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가을 학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되고, 저희 AP 코र्스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플레이사이드 파하고 베이사이드, 뉴욕 베이사이드 이제 그 코스인데요. 오늘 10시에 보통 시작이 돼서 4시 반 정도에 끝나고요. 점심시간이 중간에 한 30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컨셉 클래스 같은 경우는 리딩하고 사이언스 이렇게 1시간씩 이제 공부를 하고요. 끝나고 나서 프랙티스 테스트 보고 테스트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드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얼 테스트를 에브리데이 봐요. 그러니까 SAT나 ACT나 에브리데이, 저희가 다른 데들은 이렇게 하는 데들이 원래 저희는 에브리데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실제 액추얼 테스트를 좀 수집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액추얼 테스트를 이 정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액추얼 테스트를 에브리데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테스트를 보지만 이때는 좀 약간 프랙티스 테스트 위주로 볼 거예요. 테스트 보지만 이거는 리뷰를 하지 않는다. 솔직히 이거는 옵셔널이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테스트고, 아니, 코스고, 프라이데이는 그 옵셔널 있어서 테스트를 보고 아이들이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프라이데이 하는 액추얼 테스트는 선생님과 리뷰를 하지 않고요. 저희 TA들과 같이,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배웠던 TA들과 같이 이제 리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오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팰리세이드 파크하고 그 다음에 베이사이드 코스고요. 지금 이제 클러스터랑 하츠데일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클러스터하고 하츠데일은 그러니까 아침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반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없이 5시간 정도 수업하고 끝내고요. 오후반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액티비티가 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오전에 보통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전에 액티비티를 하고 끝나고 와서 수업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오후반, 오전반 따로 나눠져 있고요. 스케줄은 약간 조절될 수 있지만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온라인하고 프린스턴, 그다음에 보스턴 이제 코스는 이렇게 되는데요. 온라인 프린스턴, 보스턴인데,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하이브리드로 돼서 온라인하고 와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랑 좀 같이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윅데이고 ACT 어드밴스 클래스, 컴바인 클래스인데 제가 미스프린트 났네요. 컨셉을 1윅에서 4윅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저희 학원은 진짜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이들이 저희가 8주를 다 연속으로 해봤을 때랑 중간에 브레이크 있을 때랑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틀리더라고요. 약간 한 주 정도 브레이크를 가지면 다시 돌아왔었을 때 5주나 6주 처음까지는 조금 힘들어 하는데 8주,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이 가까웠을 땐 다시 이렇게 아이들이 힘을,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더라고요. 실제 시험이 8월, SAT 같은 경우는 8월 28일에 있고 ACT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SAT 같은 경우는 4주 동안 풀로 하고요. ACT 같은 경우는 윅5에 컨셉을 한 주 더 해요. 왜냐하면 ACT는 사이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 더 하고 그리고 ACT 시험은 또 9월 이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세 브랜치 세 군데로 나눠서 하나 더 있고요. 죄송해요. 이게 컨셉하고 어드밴스 같이 합친 거고요. 어드밴스만 따로 나온 클래스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 또 이제 클래스 스케줄이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어드밴스 클래스 해가지고 위크 1, 2는 보시면 풀 스케줄, SAT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스페셜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스페셜 스케줄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만 따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로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 스케줄은 바로 위에 보시면 2시부터 5시. 그래서 윅 3와 윅 4, SAT 같은 경우는 ACT 같은 경우 윅 4하고 윅 5 같은 경우에 이 스페셜 스케줄 2시부터 5시까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ACT는 보시면 풀 스케줄이 좀 더 길잖아요. 윅 1에서부터 윅 3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7월 27일인가 이때 ACT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서 끝나는 아이들은 7월 17일 날 끝낼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여름방학이 굉장히 또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6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브레이크 중간에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가지고 8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가시는데 8월 28일 끝나자마자 27일 끝나자마자 8월 28일 날 SAT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ACT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SAT 테스트가 8월 말고 10월, 11월에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스코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SAT나 ACT 테스트를 2번이나 3번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이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계속 에브리 세러데이마다 와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그걸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AP 코र्스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스케줄은 각 브랜치에다가 문의하시면은요 각 브랜치에서 각 다 보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AP 코र्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AP 코र्스는 실제로 5월 있을 AP 테스트를 위한 시험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과목하고는 좀 틀리게 간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 테스트가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름 학기 동안에는 AP 수업 클래스의 전체 한 6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땡스기빙 전까지의 수업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가을부터는 그 이후 거를 커버를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들 선행을 해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뷰는 저희는 1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종료가 되고 가을 학기는 1월부터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랩법 다시 한 번씩 다 보는 거예요. 리뷰 다시 보고 그리고 2월 중순이나 2월 중순이나 2월부터 해서 테스트 리뷰 계속 테스트 보고 리뷰하고 테스트 보고 리뷰하고 테스트 보고 리뷰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SSAT와 ISE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4주 동안 기본 컨셉을 공부하고 나머지 4주 동안 테스트 프랩과 리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 각 브랜치에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10월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테스트 프랩을 꼭 등록하시는 게 아이들 감각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좋고요. 스칼라스틱 라이딩. 라이딩은, 그러니까 스칼라스틱에서 뭐, 아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라이딩은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스칼라스틱 라이딩은 그런 어떤 공식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 이제 올해 결과 나온 거죠. 작년에 제출했던 저희 아이들, 골드키를 2개를 받았고, 골드키를 받게 되면 그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라이딩은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스콜라스틱 라이딩에서 이제 채점하시는 분이어서 이분이 어떻게 아이들이 글을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와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게 될 거, 아이들 입장에서 글 쓰는 거나 아니면 어떤 상 받는 거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실제로 여름 동안에는 숏스토리하고 퍼스널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좋은 글을 익숙해지도록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땡스기빙 전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총 4개의 작품을 완성을 하고 원어원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잡아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저희 선생님이 그거를 채점을 하긴 하지만 그 conflict of 저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리킨 아이들은 다 미리 얘기해서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다. 저희 가르친 아이들 때문에 자기 채점할 수 없다라고 다른 이제 채점자들한테 넘겨주서 공정하게 채점을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AMC. AMC는 뭐 다 알지만 보통 매스랑은 좀 틀린 매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AMC 8하고 AMC 10 같은 경우도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원에 계신 원장님들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받을게요. 잠시만요.